어제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뭐 도망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구속 위기에 이제 처한 상황, 어제 심사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 이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예. 시인을 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아서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즘 보면 이렇게 구속이 안 되는 일들이 많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또 영장 압색 영장 발부도 그렇고 예.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시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사실 VIP 경로설도 이제 다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 김기한 전 사령관도 그렇고 뭐 김태호 그다음에 이충면 비서관 등등해서 다 회의 참석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 다 인정했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윤석열이 화냈다는 걸 아니야 화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죠. 주진우 포함해서 몇 사람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예. 그날 7월 31일 2023년 7월 31일 7070 그 끝번호 그렇죠. 전화를 받았던 중에 한 사람이 봐도 주진우 의원인데 예. 그거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주진우 의원도 네. 통화했다라는 사실은 다 알려졌잖아요. 통화는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통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은 특검에서 빨리 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주진우 의원 경로설이 있었던 그 당일 2023년 7월 31일 통화 기록을 보니까 오전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안보실장이 이제 02800-7070 이 번호 관련 전화로 31초 통화를 했고 이후에 오전 11시 43분에는 주진우 의원 당시 이 법무비서관이죠. 법률비서관 해당 번호 똑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44초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11시 54분 이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똑같은 번호입니다. 이걸로 2분 48초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 44초간의 통화 조태용과 이종섭 사이에 주진우 의원 당시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1년 전에 44초 통화한 사람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 예, 저는 그 번호가 VIP 번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거나 윤석열 부인 김건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모든 게 청와대에서는 VIP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44초든 1분이든 2분이든 전화를 줬어. 그게 VIP가 전화를 준 건요. 네. 비서관급도 적어도 예를 들면 몇 개월에 한 번일 겁니다.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다. 어떤 내용인 것까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 출신에다가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저는 적어도 검사는요. 위에서 오다 내리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거를 미션으로 네. 제때 파악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서관은 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적고 당연히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미션을 과업을 완수해야 될지 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주진우가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전달을 받았냐. 이게 사실 경로의 실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가 계속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몸통 중에 몸통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몸통 중에 몸통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네. 미션을 내린 사람이 있어. 그게 윤석열이거나 그게 김건희야.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는 길은 뭐 예를 들면 존재로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존재로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를 대신하는 네. 예를 들면 번호 800-7070 이게 VIP 전화야. 그러면 그 전화를 만약에 김건희 씨가 했어. 네. 그러면 그 전화로 한 것 자체가 권위입니다. 아. 그 권위 그 전화 번호 갖고 미션을 내렸어. 네. 그게 윤석열이거나 김건희거나 그러면 44초가 됐던 2분이 됐던 네.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주진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윤석열.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존경하는 사람 윤석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급박한 상황 어떻게 보면 경로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회의 참석자들이 화를 냈다라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뭐 화 크기가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로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상당히 크게 화를 낸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화를 경로라는 게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격하게 놓여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뭔가 미션을 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격하게 놓은 거 아닌가요? 그죠. 보고를 딱 받고 예. 뭐야 이렇게 된다고 막 화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격하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조태용 뭐 이종섭 예를 들면 주진우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검찰 체계에는 평검사와 예를 들면 지검장과 예를 들면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수직적 개념입니다. 가장 편하게 감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주진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진우가 몰랐다. 예. 내가 야 이렇게 했는데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진우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주진우 공식적으로 네. 소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의 최고 수괴는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 조직이 있고 검찰 바깥에 검사 출신들이 여러 곳에 가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법률비서관. 법률비서관이잖아요. 그렇네. 법률적으로 윤석열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는데 예, 그때 중요한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 마치고 아마 전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화를 했다. 근데 그것도 이종섭 전 장관한테 전화하기 전에 당시 장관 전화하기 전에 주진우 비서관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예. 그리고 정치 검찰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입니다. 패밀리. 예. 그리고 카르텔입니다. 아. 그 가족과 카르텔에서 중심축이었던 네. 주진우가 이걸 몰랐다. 저는 스스로 나는 알았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강덕구 의원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르겠다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전화번호 전화 건 사람 왜 하필이면 주진우한테 먼저 전화했을까? 이건 어떻게 추측하세요? 저는 법률 비서관 역할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일종의 법률적인 부분들에 네. 대해서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집사 역할도 했다. 집사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 법률적인 일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가지고 예.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포함해서 정치적 부분 포함해서 개인적인 부분 포함해서 저는 이 청와대에는 여러 직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비서관은 아내 살림살이 맡고 네. 있으면 인사비서관은 인사 담당을 하고 근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시키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뼈 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다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업무 분장을 있고. 넘어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면 네. 그 지시한 과업을 수행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윤석열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편했던 사람이 주진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감정 표현 포함해서 자기 내적인 부분 그리고 또 가족 김건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하고 미션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뭐 중간 역할도 하고 조정 역할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법률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해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라. 뭐 이런 내용까지 아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저것 알아봐라. 예, 뭐 예, 지시를 예, 편하게 예, 내릴 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예, 저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체병 관련된 부분도 네.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주진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네. 상당 부분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그 퍼즐의 마지막은 예.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이런 거 됐는데 당신 얘기해라. 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퍼즐이라는 건 저는 이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그동안 다 이런저런 모아온 것들을 퍼즐로 네. 하고 마지막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하. 그리고 마지막은 윤석열, 김건희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주진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번 이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세게 공격을 했던 이유가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건데 그 전에 수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을 세게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수사 받을 때 이거 정치 보복이야,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야, 탄압이다. 공세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뭐 관측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뭐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이번에 그 나름대로 청문회 때 뭐 저격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격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네. 주진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네. 김민석 의원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김민석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김민석 의원 뭐 편하게 오마이니까 얘기를 하면 네. 속해 있는 동아리. 아하. 동아리에서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도의원할 때도 교육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처음 한다음에도 교육위원을 했었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관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동아리야. 근데 제가 인간적인 동지, 정치적인 동지 아들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김건희 논문 표절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하고. 근데 이런 부분 좀 법에 좀 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동아리에서 준비를 해보라고. 네. 근데 가져왔어요. 근데 내용이 괜찮고 시적절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부분 좀 담아야 되고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할 때 김민석 후보한테 총리한테 의원한테 우리 당신 아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안 준비했는데 공동 발의해달라. 그래서 공동 발의한 거예요. 네. 근데 마치 강북구가 예를 들면 김민석 오다를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그거를 김민석 의원 아들이 대학 입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들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냐? 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직접 자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다 팩트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강북구도 스톱, 김민석 의원 아들 스톱.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민석 본인 재산 형성 과정 갖고 얘기해요. 근데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애경사 때 받은 걸 갖고 집에서 다까지 예를 들면 해갖고 뭐 네.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어쩌지 했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설을 써도 네. 우리가 팩트를 갖고 소설을 쓰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하는 건 자유인데 팩트 자체가 없어.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 후보. 가족에 대해서도 예. 그렇고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청문회가 정책적인 뭐 검증 네. 그리고 또 신상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팩트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이 주진우 의원 가족사 본인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 병역 문제, 아버지 문제, 네. 또 아들한테 그 할아버지가 재산 증여한 문제 어떤 거 하나도 내가 보기엔 그 의혹을 넘어서 이건 뭐 거의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뭐 윤석열과 함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진우 방지법을 만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주진우 방지법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이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그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기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 찾아내서 네.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저는 국힘의원들 그리고 국힘 지도부한테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가장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고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앞장서서 주진우 방지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게 네. 보수의 모습 아닌가요? 아, 보수도 함께, 국민의힘도 함께 그럼요.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보수가 국민의힘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저는 네.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진우 방지법 반대하면 이건 수구를 넘어서 국우입니다. 국우. 그구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특검 수사 지금 뭐 압수수색도 있고 했지만은 예.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박 기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지금 외환도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게 정치 보복입니까? 아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네. 완전 무장을 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강훈, 윤석열, 주진우, 네.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전환길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요.